사람들은 파이어족이 실패하는 이유를 돈의 부족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1순위 원인은 통장에 기록되지 않는 능력입니다. 바로 삶을 굴리는 생활 구조와 능력입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은 순간 파이어족은 재정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42세에 파이어를 선언한 한 직장인은 자산 8억 원, 월 생활비 23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는 회사가 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 삶이 저절로 좋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6개월이 지나자 그는 매일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다.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돈은 있는데 삶이 없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의 지출 구조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계획한 생활비는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심리적 공백을 채우기 위한 소비가 시작됐습니다. 차를 바꾸고 싶어졌고, 여행을 가야 할 것 같았고, 취미를 사야 할 것 같았고, 나를 위해 쓰는 돈이니까 괜찮다는 말로 소비는 정당화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심리적 허기를 메우는 비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조 없는 시간의 반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전문가들이 파이어족에게 항상 강조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은퇴를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로 보라. 즉 매달 쓰는 돈보다 매일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은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일과의 구조가 사라진 하루입니다. 직장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의 하루가 자동으로 일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한 명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조기 은퇴 후 2년 만에 다시 취업을 선택한 50대 남성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퇴사했는데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그립더군요. 이 말은 역설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드러냅니다. 일은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나를 지탱해주는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그 구조 없이도 괜찮을 거라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그가 다시 일터로 돌아간 이유는 돈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줄 구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파이어족 실패의 1순위 원인은 결국 자기 구조와 능력 부족입니다. 이는 통장에 찍히지 않고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고 누구도 강의해주지 않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가장 먼저 필요해지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떨어지면 지출은 증가하고 생활 리듬은 무너지고 인간관계는 줄어들고 심리적 고립감은 커져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결국 재정적 실패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파이어족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재정 계획과 함께 삶의 루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지, 하루를 어떤 활동으로 채울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자극을 받을지, 어떤 역할을 유지할지. 이런 구체적인 구조 없이는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께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퇴는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돈만으로는 지속되지 않는 삶입니다. 당신의 통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하루입니다. 하루를 다루는 능력이 바로 은퇴 성공을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은퇴는 돈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이 완성합니다. 파이어족의 실패는 대부분 돈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다. 실제로 은퇴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통장을 들여다보면 이상할 만큼 비슷한 패턴이 발견된다. 자산은 충분했고 연금도 있었고 배당도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재정이 무너진 이유는 숫자 너머의 문제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능력, 즉 자기 구조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은퇴라는 거대한 자유시간 속으로 내던져졌다. 자유는 달콤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영역이다. 지금까지 회사와 사회가 만들어준 일정표 안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자유는 갑작스러운 방종이 되고 방종은 결국 혼란이 된다. 그리고 혼란은 비용을 만든다. 상담 현장에서 만난 많은 조기 은퇴자들은 처음 몇 달 동안은 충만한 기쁨을 느낀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되고 갑자기 하루가 넓게 펼쳐진다는 사실에 해방감을 맛본다. 하지만 이 행복은 대부분 오래가지 않는다.
사람의 뇌는 일정한 반복과 규칙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 할 일의 우선순위가 사라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가 정해주지 않자 사람들은 점점 자신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잃는다. 그 감각이 사라지는 순간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하나는 무기력이고 다른 하나는 과도한 소비다. 무기력은 시간을 비우고 소비는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본능적 반응이다. 자기 구조와 능력이 부족한 파이어족은 소비를 통해 자신을 붙잡으려 한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 뭔가를 사야 마음이 진정되는 것이다. 이 소비는 필요한 소비가 아니라 심리적 소비이며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필요한 소비는 합리적 계산의 결과이고 심리적 소비는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보상행동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내가 나를 위해 조금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사라지는 느낌을 돈으로 붙잡으려는 행동일 때가 많다. 그 순간부터 소비는 통제가 아니라 충동이 되고 충동은 결국 재정을 공격한다. 실제 사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이 있다. 48세에 조기 은퇴를 선언한 그는 20년 동안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살아왔다. 직업적 성취도 있었고 자산도 충분했다. 하지만 은퇴 1년 후 그는 달라진 모습으로 상담실에 들어왔다. 말수는 줄었고 눈빛은 흐려졌고 삶을 이야기하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다. 그는 말했다. 저는 돈을 모으기만 하면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어려운 게 시간이더군요. 하루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이 하루를 24시간 갖는 건 축복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이 말은 많은 파이어족의 공통 경험을 압축해 설명한다. 돈은 나를 보호하는 도구지만 시간을 다루는 능력이 없다면 그 도구는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자기 구조와 능력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하루를 일정하게 운영하는 기본 리듬을 만드는 능력. 스스로에게 목적을 부여하고 유지하는 능력. 사회적 연결을 의도적으로 관리하는 능력. 감정의 변화를 자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무너뜨리지 않는 능력. 이 네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은퇴는 실패 가능성이 높다. 특히 파이어족처럼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한 사람들에게는 이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 젊다는 것은 선택의 폭이 넓은 동시에 공백이 더 거대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40대나 50대는 하루 10시간을 텅 비워도 체력도 있고 선택지도 많아서 오히려 더 방향을 잃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은퇴자일수록 자기 구조와 능력의 부재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든다. 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은퇴 후에 뭐라도 찾아보면 되겠지요. 하지만 뭐라도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더 큰 혼란의 출발점이 될 때가 많다. 하루의 구조는 즉흥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해가 바로 이것이다. 자유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도 대신 설계해주지 않는 삶을 내가 직접 디자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자유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험이 된다. 그리고 이 시험은 돈으로 절대 풀리지 않는다. 은퇴 후 다시 일터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으면 의외로 단순한 답을 듣게 된다. 일이 나를 잡아주더군요. 이 말은 일의 경제적 가치나 직업적 보람만을 뜻하지 않는다. 일은 하루에 최소한의 규칙을 만들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나의 역할을 부여해주는 구조다. 사람은 구조 속에서 의미를 발견한다. 역할이 사라지고 규칙이 사라지고 연결이 줄어들면 의미 역시 사라진다. 그 의미의 부재는 어떤 자산보다 더 빠르게 삶을 고갈시킨다. 결국 파이어족의 실패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문제이며 의미는 스스로 만드는 구조 속에서 탄생한다. 이 칼럼을 읽는 사람 중에는 아마도 이미 은퇴를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은퇴를 꿈꾸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꼭 기억해야 한다. 은퇴 계획은 자산 계산보다 먼저 하루의 구조를 그리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내가 어떤 시간대에 일어날지, 하루를 어떤 활동으로 채울지, 몸을 어떻게 움직이고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지,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이런 세부적인 구조가 없는 은퇴는 결국 방황으로 이어진다. 자기 구조와 능력은 단번에 생기지 않는다. 지금 일하고 있는 동안부터 훈련해야 한다. 일이 줄어드는 만큼 스스로 나를 운영하는 능력이 늘어나야 한다.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은퇴를 맞아도 흔들리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은퇴는 돈이 해주는 축제가 아니라 삶이 요구하는 재구성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을 다루지 못하면 불안은 줄지 않고 소비는 늘고 삶은 흔들린다. 그러나 자신을 구조화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단단한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들이 모여 안정된 은퇴를 완성한다.
통장에 찍히지 않는 능력이야말로 은퇴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다. 당신의 은퇴는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가 완성한다.